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서원의 사주 이야기의 하서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일간의 신약 중에서 근과 비겁의 특성, 이거를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은 아니고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알고 계시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간의 근왕과 비겁 왕의 비교이기 때문에 총 4가지로 나누겠습니다. 근왕, 비겁왕, 근약, 무비겁 이런 식으로 간단한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간이 근왕하게 되면 우리가 자기 주장이 조금 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순수하게 자기의 의견이나 이런 걸 어필을 하는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강요하다 보니까 남들에게는 약간의 고집스러워 보이는 면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근왕에서 자기 주장을 계속 피면 개인 입장과 상대 입장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명리학은 음양이기 때문에 이쪽과 저쪽을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근왕하시게 되면 이분 입장에서 굉장히 순수하십니다. 순수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거나 이러는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고집스러워 보이는 이런 양면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왕이 고집스러워 보이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시려면 관살이 있어야지 상대방이 이 근왕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서로 납득을 하고 자기 주장이 틀렸다고 발견을 하고 본인이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한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간의 비겁왕이 있는데요. 이제 근왕은 순수하게 자기 주장을 하지만 비겁왕이라는 것은 남들이 무엇인가 주장을 했을 때 자기 의견을 내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주장에 자기 주장만 너무 고집스럽게 내세우기 때문에 약간 싸우려고 대드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겁왕도 상대방이 네 의견이 틀렸어 라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으시려면 이것 또한 관살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잘못된 점을 인정해서 같이 하나의 공통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살이 없는 근왕, 비겁왕은 자기의 주장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자기 주장이 너무 고집스러워서 약간의 독재적 성향으로 비칠 수도 있고요. 무슨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무조건 만장일치 나를 따르라는 약간 독단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살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고치는지 아니면은 자기 주장을 관철해서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끼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는지가 이렇게 관살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관살도 너무 또 지나치게 대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간단히 알아보는 거니까 일간이 근왕하면 자기 주장을 하는데 관살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을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일간이 비겁으로 왕하게 되면 자기 주장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아니라 이건 상대방 의견에 따른 자기 주장이죠. 이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관살이 있게 되면 상대방이 틀렸다고 했을 때 그걸 또 고치는 성향으로 서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살이 없는 신앙자들의 자기 고집을 다스리는 법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분들은 가장 좋은 것이 그분들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게 되면은 자기의 필요 이상으로 또 일을 잘해주고 친절하신 분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마취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칭찬하게 되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서 열심히 그 칭찬에 힘입어서 붕붕 자기 일을 상대방을 위해서까지 칭찬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는 약간의 순진한 모습도
이 신앙자의 모습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알고 계시면은 간단하게 내 옆에 계신 분이 관살이 없는 신앙자시다. 그러면은 계속 틀렸다고 지적하지 마시고요. 잘하는 부분을 인정해서 계속 잘할 수 있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사람을 다루는 그리고 사람을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실 때 다루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와는 반대로 일간의 근이 미약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스러워 보이진 않겠죠. 근데 이들은 근이 약하다 보니까 인성으로 자기를 채우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으로 자기를 채우려니까 약속을 받아낸다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조목조목 좀 따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는 신앙의 고집스러운 면도 있지만 일간이 근약해서 이렇게 자기가 인성으로 그걸 채우려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도 솔직히 이제 사회생활이나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에서 하시다 보면은 좀 피곤하시죠. 그래서 꼭 해야 돼, 할 거지 이런 말들을 해서 그거를 해야 한다는 다짐을 받는 그런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약은 인성의 성향 때문에 약속한 거 꼭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받는 거를 굉장히 또 싫어하는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셔야지 무조건 좋다 나쁘다의 성향이 아니라고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간이 무비겁이라 그래서 비겁이 없으신 분들, 이들은 이제 비겁하고 비교를 하시게 되면 상대방이 낸 의견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성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의견을 내면 무조건 좋아, 옳아 이런 성향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비겁의 단점이 또 하나 있겠죠. 상대방의 의견을 호응해주고 찬성해주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또 뭐냐 그러면 상대방이 이분을 속여도 이분이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 거를 모르는 약간의 순진한 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말해서는 순진하다라고 하지만 내 옆에 무비겁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 누군가에게 속고 있으면은 좀 속이 터지시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비겁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가 약간 다른 의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깨우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로 비교를 해서 간단히 비교를 해봤는데요. 근황, 자기 주장의 고집스러움, 비거방, 타인이 의견을 냈을 때 자기 주장의 고집스러운 면이 있다. 그리고 근약은 자기 주장의 고집스러운 면은 없지만 상대방이 말한 거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약속을 받거나 다짐을 받아야 하는 꼭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는 분이다. 그리고 비겁이 없으신 분들은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옳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속이려고 해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근약이나 무비겁해서 이제 신약하신 분들은 이제 근왕과 비겁왕하고 비교해서 이들은 칭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하게 되면은 뭔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들은 칭찬을 받게 되면 의심하고 하는 성향이니까 이런 칭찬 요법도 어떤 분에게 사용하셔야 될지 이 속에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한 비교이지만 내사주가 근왕하고 내사주가 비겁왕인지 내사주가 근약인지 무비겁인지 살펴서 이런 내용 참조하시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알아서 사람을 잘 관계를 맺으실 때 약간의 우리가 처세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도 이제 주의하실 게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관살이 재와도 지나치게 되면은 근약 성격처럼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도 상대성으로 아시면서 지금 한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일간의 신앙신약 비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